안녕하세요. 소방행정법의 김영재입니다. 오늘 그 소방행정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대해서 또 아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을 좀 우리 행정 그리고 소방 요쪽에 좀 관련된 헌법 조문을 제가 좀 뽑아서 좀 읽어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견해가 판례라든가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이거하고는 관련이 좀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소개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법률을 공부하기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단편적인 거, 자 A는 B다, C는 D다, E는 F다, 이런 거 외우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소방기본법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헌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21쪽에 소방기본법,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행정법은 모든 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행정법은 특히나 더 심해요. 행정법은 제1조에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제1조가 목적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해서요,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자, 행정법 중에 하나인 소방기본법의 1조 목적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소방행정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뻔해요. 그 왜 뻔하겠어요? 이미 저나 여러분들은 소방관을 봐왔어요. 소방관에 대한 활동 모습을 이미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해가 금방 돼요. 자, 그 다음 아랫줄입니다. 21쪽입니다. 소방기본법을 포함해서 행정법이다. 자, 학문 분야로는 형법이나 민법과 같이 행정법이라는 그 명칭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분야의 행정에 관한 행정에 관한 무수히 많은 법률을 다 모아서 행정법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도 소방행정법이라고 봐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읽어드릴게요. 소방행정에 관한 조직, 행정작용, 그 밖에 소방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체계로 보아야 한다. 자, 갑자기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행정구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제가 다루겠지만, 행정법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 있어요. 모든 행정법에 적용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 이른바 기관이나 공무원,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되는지, 행정행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제. 자, 나는 이 법률 때문에 나는 손해를 봤어. 국민 입장에서 손해를 봤어. 자, 그러면은 그 손해본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행정구제에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건과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직전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22쪽의 요 위에 줄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자로 오늘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얘기할 게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 소방기본법은 행정법 영역에 있는 많은 법률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경찰은요? 당연히 경찰 있죠. 경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그림을 제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죠. 제가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자, 그림 좀 그릴게요.
이 점선이 흔히 말하는 행정법의 어떤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요 하나하나가, 이 하나하나의 법률, 그리고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이 하나하나의 법률이 바로 각 개별 법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요 조직도의 그림입니다. 행정법 아래에 수많은 법률이 있고, 소방기본법 아래에 또 여러 가지의 규칙 그리고 조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상위법의 중위, 그 다음에 하위법, 이런 식으로 다 위계, 질서가 맞춰져 있습니다.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질서예요. 뭐 여러분 공중도덕을 지키세요, 뭐 자 줄을 서세요, 이런 질서가 아니라요. 서열, 제일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다 서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뭐 조금 설명하다, 요거 설명하다, 뭐 또 일반 원칙 좀 설명하다, 요거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서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좀 몰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할 때는 또 좀 소방하고 좀 동떨어진 판례들이 많아요. 소방하고 동떨어진 판례들이 많아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요 추석 연휴 지나고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강의자를 보면은 여러분, 이 경찰하고 소방과 경찰은 정말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예요. 순수 공공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112, 119 뭐 그거 전화한다고 돈 듭니까? 아니죠. 그리고 어떤 뭐든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경찰관, 소방관은 그것을 처리를 해야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조직이고요. 자,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해주고,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해주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특히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경찰 쪽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경비업, 경호나 경비, 그거는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경호해 주는 사람 없고 저를 경비하는 없어요. 저희 집을 경비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그리고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순수 공공재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배제 불가능해요. 나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뭐 불 안 끕니까? 그럼 응급환자 이송 안 합니까? 하죠. 이 더 웃긴 얘기잖아요. 나 싫어요, 나 범죄 저질렀는데 날 왜 데리고 가세요? 왜 체포하세요? 그럼 경찰관 체포 안 해요? 배제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전화가 와서 중간에 끊어서 다시 갑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경합 불가능. 우리나라 경찰청이 2개입니까? 아니죠. 하나죠. 우리나라 소방청이 2개예요. 하나죠.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은 사실 공공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웃긴 얘기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찰과 소방은 우리 국방, 외교와 같은 수준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낭비일 것 같은 수준의 일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장난전화 하지 마시라는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제발 장난전화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좀 경찰과 소방 쪽은 그나마 그런 게 없겠지만, 일반 콜센터 같은 경우는 뭐 성희롱부터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아직까지도요. 절대 그러시면, 여기 계신 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난전화도 일단 전화가 이제 그러니까 출동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출동을 하다가 좀 정말
안 되는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뭐 때에 따라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요. 잘못하면요. 그 장난전 한 통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과 소방은요. 물론 다른 것들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쪽과 22쪽, 23쪽까지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 뭐뭐는 뭐뭐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다, 이거를 이제 규정해주는 정의가 반드시 행정법에는 있어요. 이 법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읽어서 이해가 안 될 만한 거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고 거의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다른 얘기까지 또 계속 이어서 소방기본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